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는 소련의 강력한 자주 대공 트럭 판치르 S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을 덕지덕지 붙인 화력 최강 대공 트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공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공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지배하는 능력이라는 말인데요. 제공권을 확보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작전 지역에 떠있는 모든 것이 아군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공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대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항공기를 이용한 유의미한 공격이 시작된 시대였죠.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항공기는 미친듯이 발전했고 제공권의 중요성은 점점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을 찍었죠. 전쟁의 판도 자체를 제공권의 장악 유무가 판가름했습니다. 모두가 제공권 장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당연히 누군가는 제공권을 얻고 누군가는 빼앗겼는데요. 제공권을 빼앗긴 나라는 어차피 제공권도 뺏겼고 전쟁도 졌고 그냥 누워서 항복이나 해야겠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발악이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냉전 시대 제공권을 장악하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해 발악하는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제공권 장악이 힘들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제공권을 빼앗긴 상태일지라도 미제 항공기를 견제할 방법이 있을지 고민합니다. 소련만이 갖고 있던 특기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미친듯이 강력한 기갑 전력이었죠. 처음에는 항공기가 감히 부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어 엄청난 떡장갑으로 밀고 내려갈지 아니면 더 엄청난 수로 늘려버려 적의 항공전력이 아무리 박살내도 끊임없는 기갑전력으로 밀어붙일지 고민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마인드였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량 앞에 장사가 나타난 것인데요. 미국은 폭격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격 헬기를 잔뜩 배치해 똑같이 물량으로 승부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회피하거나 견제하는 수준이 아닌 미제 항공기들을 직접 상대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죠. 소련은 수많은 기갑 전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새로운 군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결과 탱크나 장갑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날아오는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자주 대공 기갑 전력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탱크나 장갑차의 차체에 대공포를 우겨넣은 GSU-57E 자주대공포가 등장하죠. 무려 1950년 12월이라는 이른 시대였습니다. GSU-57E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갑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T-54의 차체에 대공포탑을 장착한 형태인데요. 무려 57mm 대공포를 장착하고 분당 240발을 쏘아올려 항공기를 요격합니다. 또 12km 상공에 있는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으며 포탄 한 발이 2.8kg에 달했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맞는다면 항공기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구식 대공포는 금방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유럽 국가들의 항공기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높게 날았기 때문에 대공포 따위로는 감히 격추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심지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미국은 빠르게 치고 빠지면 그만이었습니다. GSU-57E 정도로는 소련의 기갑 전력을 보호할 수 없었죠. 따라서 소련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된 항공기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대공방어 무기를 계획합니다. 소련의 방위산업체인 KBP가 해당 개발을 맡게 되었죠. 그렇게 등장한 또 하나의 혼종 무기가 바로 EK-22 퉁쿠스카였습니다. 퉁쿠스카는 사정거리 4km에 30mm 대공 기관포 2문을 장착했고 사정거리 8km 지대공 미사일 8발을 장착한 형태였습니다. 적어도 헬리콥터의 경우 기관포를 통해 쉽게 요격하고 지상 공격을 시도하는 전투기나 공격기의 경우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GSU-57E에 비해 대공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기에 퉁쿠스카는 1982년부터 소련 육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이런 혼종 대공 무기는 소련을 상징하는 무기가 되었지만 소련은 얼마 가지 못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가난에 허덕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무인 드론을 이용해 지상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수평선 너머에서 순항 미사일이 날아와 모든 것을 박살내는 시대가 도래했죠. 러시아의 재정 상태는 아주 열악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신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련의 많은 방공 차량은 전차와 같은 궤도식 차량에서 벗어나
트럭의 형태로 변모했는데요. 새로 만드는 대공 무기가 계속해서 궤도 바퀴를 달고 다니면 빠르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트럭 위에 퉁쿠스카를 얹는 모양새를 구상합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무기 개발은 예산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다가 2006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무기가 바로 판치르 S1이죠. 판치르 S1의 재원을 살펴봅시다. 전장이 8.15m에 중량은 30톤에 달합니다.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3명이지만 때에 따라 5명이 운용하기도 하죠. 차체는 바퀴 8개가 모두 돌아가는 8륜 구동 트럭을 사용합니다. 무장은 30mm 기관포 2정과 지대공 미사일 12발이 있습니다. 기관포는 총 1,400발이 장전되어 있죠.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대 20km에 달하며 15km 고도에 있는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판치르 S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카마즈 6560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트럭과 같은 형태인데요. 여기 위에 커다란 대공 시스템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올리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바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 박스만 있다면 다른 트럭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10톤짜리 컨테이너에는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레이더, 광학 장비, 사격 통제 장치 등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판치르 S는 크게 3가지의 장비를 통해 적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바로 폐사 레이더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50km 내로 접근한 모든 물체를 탐지하는데요. 4초에 한 번 회전하면서 사방을 철저하게 감시하죠.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모든 항공기는 50km 내에서 모두 적발되며 FA-18EF 슈퍼호넷과 같이 탐지가 어려운 항공기는 30km 내에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훨씬 작은 항공기와 같은 경우 20km 내에서 모두 걸려버리죠. 결론적으로 F-22, F-35와 같은 스텔스 항공기를 제외하고 전부 레이더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사 레이더는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접근하는 미사일에는 취약한데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RLM SOC 레이더를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양면에 고정되어 있어 40km 내로 접근한 4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2개의 레이더를 이용해 접근한 비행체 10대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시 기준이고 만약 물체가 줄지어 온다면 더 많은 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러시아답게 매우 화끈한데요. 장착되어 있는 EA-38 30mm 기관포 2문은 4km 밖에 있는 적 또는 고도 3km의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어 공격 헬기가 보이면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기관포는 1분에 2,500발을 쏟아내죠. 총 2문의 기관포는 1초에 무려 83발의 30mm 포탄을 공격 헬기에 때려 넣는데요. 심지어 폭발탄이기 때문에 1초만 긁어도 10발을 맞고 웬만한 헬기는 추락해버립니다. 이 탄이 무려 1,400발이나 있어 이론적으로 수십 대의 헬리콥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허공에 뿌려지는 탄이 대부분이긴 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발이나 장착된 5726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은 무려 20km까지 날아가며 고도 15km에 있는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F-15와 같은 첨단 전투기도 충분히 박살낼 수 있는 위력인데 이 미사일이 총 12발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5726은 최고 속도가 마하 1에 불과해 F-15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들이 낙온되어 공격당해도 열심히 도망치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물론 지상 근처에 접근하는 공격기나 헬리콥터는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이런 모든 공격 활동을 사람이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판치르 S는 총 3명의 인원이 운용하는데 1명은 운전을 담당하고 2명은 시스템 조작을 담당합니다. 적당히 본부와 교신하며 레이더에 포착된 적을 향해 공격 명령을 부여하면 접근하는 적군 기체들을 자동으로 포착해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진행되죠. 이런 우수한 대공 성능을 갖고 있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궤도 바퀴 위에도 올려보고 지상에도 설치해보면서 여러가지 파생형을 만드는 데 이르렀습니다. 더 끔찍한 혼종들이 생성되고 있죠. 판치르 S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러시아에서의 실전 경험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신 시리아에서 도입한 판치르 S가 터키 공군의 RF-4E 정찰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무인기 다수와 미국의 무인기인 RQ-21A를 격추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현재까지 판치르 S는 총 300대가 생산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배치되었습니다. 가격은 대당 180억 원으로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혼종 대공방어 무기 판치르 S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